문다희 씨의 음주운전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서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차도 넘겨주고 돈도 송금하는 거 보면 그것도 경제 공동체 아니냐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 진영 사람들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사생활 관리 제대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다희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김호정 부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음주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국민적 관심을 그리고 또 공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내로를 해안부에서 다남부에 경찰국이 있습니다. 자, 송 국장님, 이제 문다희 씨가 몰았던 캐스퍼 차량, 저 차량을 이제 그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차량을 명의 양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얘기도 지금 해소가 안 됐어요. 그렇죠. 거기서 무슨 뭐 세금 같은 거 제대로 처리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에 또 저것이 하나의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황이 되는 거죠. 그 경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그 전에 생활비를 지원을 하다가 특히 채용 의혹이 있는 그곳에 입사를 하고 나서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다. 그러면은 뇌물죄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것이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5천만 원 보자기에 또 뭐 돈을 싸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뭐 전달을 했다는 것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판사에서 2억 5천 중에서 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1억이 인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갈 인세를 왜 딸이 받았느냐 이런 거 하면 이제 경제 공동체 부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뇌물죄로 하면은 전직 대통령 뇌물죄면은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입장 밝히는 것도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뇌물죄 의혹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렇고.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는 전혀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평산마을로 찾아간 민주당의 이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 네.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듣고 와서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또 대검에 항의 방문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또 특히 문다희 씨와 관련된 논란들이 이렇게 많은데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다희 씨가 문 전 대통령의 그 저서의 표지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그 명목으로 받은 2억 5천만 원 의혹에 또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서도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다 알고 계시다시피 2억 5천만 원의 문다혜 씨에게 디자인 값을 지불했다는 그 책입니다. 네. 그리고 2017년도에 나온 책을 보면 이 책입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책 하나 적당히 써서 저희 아들에게 디자인 네가 하라 그러고 2억 5천만 원을 출판사에서 지불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전문 디자이너를 썼다면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가격 책정을 하겠지만 딸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인도 방문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문체부가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체부 직제를 위반한 사안이에요. 당시 방문은 단장인 도종환 장관이었습니다. 영부인께서 당시 그 인도 방문을 하는데 마치 대통령처럼 모든 구색을 갖춰서 가신 거예요.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추천되었다.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건립되었고 이것을 버킷리스트 관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 회장님, 결국은 이제 그 문다희 씨가 출판사에서 받은 돈, 또 엄마의 지인을 통해서 받은 돈, 뭐 이런 것들을 왜 직접 그게 가령 그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갈 돈이라면 직접 안 주고 이렇게 거쳤느냐, 또 왜 지인을 거쳤느냐, 엄마가 딸한테 돈을 준다면 그냥 불러서 주면 되는 걸 또 지인을 거쳤느냐, 뭐 이런 점들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때 그 입장은 밝혔죠. 5천만 원이 당시에 그 유튜버들, 보수 네. 유튜버가 그 사저를 둘러싸고 있어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돈이었으면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준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데요, 그 대목에서 네네. 지금까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유튜버 핑계를 너무 많이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치권이. 네. 유튜버가 우리 정치권에서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아니,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튜버가 네. 어느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화제의 중심이 되는 장소에 진치고 있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지나온 얘기인데 때가 되면 요즘 우리가 약속 장소에서 늦었다가 차가 막혀서 이런 핑계 대면 비난받잖아요. 그런 핑계 요즘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유튜버 핑계를 대고 있는데 뭐 성 의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데 그 출판사도 좀 들여다볼 문제가 있는 게 네. 출판사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 서적만 출판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특수관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특수 목적으로 좀 설립된 출판사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쇄를 받는 과정에서 좀 편하게 그냥 다혜씨 계좌를 통해서 달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네. 그거에 있어서 아마 지적하는 부분들은 증여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거는 법적으로 따져볼 게 있다면은 뭐 따져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것도 결국 그 뇌물죄 그 경제공동체 이걸로 몰고 가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경제공동체와 관련된 건 결국 그 전 사위였던 서모 씨 관련돼서는 결혼 이전 결혼했을 때의 생활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아까 그 차량도 그렇고 5천만 원 현금도 그렇고 인세도 그렇고 다 이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경제공동체를 이혼 이후의 과정과 이거 엮기에는 좀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문제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이슈화되었고 어떻게 흘러나왔느냐 그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 채용 과정에 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이 내용을 흘린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별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 뭔가 피의자에 대해서 털어본 다음에 먼지가 나왔을 때 먼지를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알려주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게 되는 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런 나오는 과정 역시 좀 잘못되었다. 이것도 역시 그 검찰의 이런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방문 논란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책도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의 전 논설위원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칼럼을 쓰고 이게 재판도 거친 사안입니다. 그러고 뭐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국감장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뒤끝을 붙들고 지금 이제 공방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송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 타지마을 관련해서는 어제 또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왔죠. 네. 국정감사에서. 뭐냐면은 타지마을 갈 때 4억 원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갔는데 그 본 예산에서 3천 몇백만 원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상 외교용 본 예산에서 3천 몇백만 원을 썼는데 프레스 센터를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네. 갈 때 프레스 센터 저도 뭐 같이 순방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네. 대통령이 갈 때 프레스 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기자들이 기사를 송고하고 하는 건데 네. 3천 몇백만 원을 들여서 프레스 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단 한 건의 기사도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그게 왜 프레스 센터를 설치를 한 것이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상 외교용이냐. 이 정상 외교용 본 예산을 거기다 썼다는 거거든요. 저 경우에는 프레스센터라고 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묵고 있는 호텔 안에다가 큰 룸을 빌려가지고 이제 비싼 돈을 지불을 하면서 그렇죠. 그걸 뭐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네.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용산이나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도 가면은 네. 이 그 대통령 그 숙소 부근 아니면 기자들이 숙소 그 호텔에 예. 이 프레스센터 큰 공간을 대여를 해요. 네. 대여를 해서 거기서 그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것이 이제 기자들이 내고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설치를 네, 해놓고 와이파이 다 설치해놓고 네, 컴퓨터도 이미 다 네, 준비를 그리고 해놓고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죠. 네. 그래서 그것은 뭐 인터넷 사용비 같은 거 기자들이 내지만 일단 그것 좀 국고로 다 설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타지마을 갈 때 그 프레스센터를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것이 단 한 건의 기사나 사진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 기자들이 따라갔는지 안 갔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의혹들은 다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에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고발된 사건들이 있어요. 네. 산일 자켓 문제도 있고 또 그 특활비 의혹이 있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고발이 돼 있거든요. 네. 심지어 뭐 여성 경호원에게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것까지 다 고발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 수사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특검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주로 해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라고 특검이 있는 게 아니고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수사를 많이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한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디올 파우치 같은 거는 수사 종료되기 전에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수사 중인 것을 네. 이거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로 수사 중인 것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주장하는 이유가 살아있는 권력이라서가 아니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종숙 그 여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고발된 지가 한 2년이 다 넘었어요. 네. 그런데 그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